자, 안녕하세요.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입니다.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 미국 증시만 놓고 본다면 안 좋죠. 예, 다 1% 이상의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졌는데, 근데 그와 비교해서 한국 증시를 보면은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괜찮아요. 그래서 살펴보자면, 일단 코스닥은 오늘 오히려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일단 음봉이긴 하지만, 근데 상승 종목이 더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 해외에 어떠한 모습을 보고 어떤 걸 파악을 해야 될지 보고 하나씩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이 전 세계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가 이렇게 괜찮은 이유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그동안 많이 빠졌잖아요. 빠질 만큼 빠졌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인 리스크가 선반영되었기에 오늘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것이 아닐까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쪽부터 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 등의 포위 공격을 시도하는 등 지정학적 리스크는 고조가 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러시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전일 러시아 핵전력 관련 부대를 특별 전투준비 태세에 돌입시켰으며 침공 엿새째인 이날에는 민간 거주지까지 공격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극단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발걸음을 옮겨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향후에 진행될 협상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싶고요. 현재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와 1차 회담에 나섰으나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한 채 회담을 끝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2차 회담 일정은 잡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라 과연 우크라이나가 일단 지고 들어갈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쪽도 어떻게든 최대한 손해를 줄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EU 쪽의 가입이나 뭐 여러 가지를 시도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자, 이게 협상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길어진다면 전 세계 증시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건 감안하시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런 영향 때문에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 WTI 기준으로 103.41달러, 8.03% 상승 마감하였고요. 채권 가격이랑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안전자산 수요 증가에 급등하는 모습이 보여졌고 달러는 혼조 마감하였습니다.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루브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뭐 20%까지 올리는 모습도 보여주고 한다라고 하는데 뭐 이러한 모습들 같은 경우에 향후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미국에서 나온 경제 지표를 살펴보자면 지금 2월달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월보다 개선되는 모습이 보여졌고 미국의 1월 건설 지출은 전월비 1.3%가 증가를 하면서 월가의 예상을 상회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 모기지 신청 건수가 줄어드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거래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모습을 보면은 미국의 부동산이 아예 꺾이지는 않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제조업도 나름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원자재 가격이 전 세계의 인플레이션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걸 잡기 위해서 IEA 회원국에서 이 원유를 6천만 배럴 정도를 방출하는데 합의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다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내용이 뭐가 있냐면 지금 EU에서 러시아의 7개 은행을 스위프트에서 제외하기로 예정했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 중에 스베르방크와 가스프롬방크는 유지한다라고 해요. 왜 그런가 한번 슬슬 읽어보니까 이 가스프롬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원유와 가스를 수출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제재를 하더라도 에너지는 건들지 않겠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내용이겠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을 보여준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반대로 생각을 한다면 가스프롬 안 건드렸네. 야, 이거 유가는 현재 단기적인 영향은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 큰 공급에 문제는 없기 때문에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겠다. 이것도 이제 연결해서 한번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서 보시고 다만 지금 유럽의 곡창지대가 타격을 입고 있다라고 합니다. 밀 옥수수 선물이 급등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 땅이 녹기 시작을 하는 현재 농사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 이제 농사를 못하면 한 해 농사 망치잖아요. 그로 인한 가격 상승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안정이 빠르게 안 되면 이거는 내년까지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런 전쟁을
하는 모습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나 아니면 유럽 쪽에 이 바이오 쪽으로 해가지고 진출하려는 기업들이 이번에 이제 조금 많이 막막해지는 상황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타격을 입을 기업들이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뭐냐? 내가 만약에 바이오를 투자를 했다면 우크라이나에서 임상 실험을 진행을 했는지 지금 하고 있는 도중에 이런 사태가 터진 건지 이걸 집중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요거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나 뭐 2상이나 3상 진행했는데 이거 터졌으면 야, 이 비용 손실이 만만치가 않을 겁니다. 정말 꼭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로 지금 비료주가 주목이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선 남해화학을 좀 집중해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뉴스 나오기 전에 저도 남해화학 봤습니다. 근데 이거 보고서 뭐 조비나 다른 이 비료 업체들을 좀 봤거든요. 특별하게 뭐 없더라고요. 그래서 남의 화학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그냥 섹터 전체가 좋은지는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번 주에 제롬 파월 의장이 하원에서 증언할 예정이다라고 하니까 여기서 이제 매파적인 이야기가 나올지 비둘기파적인 이야기가 나올지 지켜보면 좋겠다. 이것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50bp를 올린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또 시장 출렁일 수 있다라는 거 감안하세요. 자, 그리고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부분도 꼭 들으셔야 되고 말이죠. 이 두 가지는 이번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 이게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며 시장 정리 한번 싹 마치도록 할 텐데 지금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린 이 시장 정리의 내용은 텔레그램 공급방을 통해서 장전 시작 전에 이렇게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 먼저 체크를 하고 싶다. 그리고 이 공부방에는 진짜 말 그대로 공부를 할 수 있는 이런 수급 분석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리포트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제 채널 커뮤니티에 이 텔레그램 링크가 있거든요.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리딩방이 아니니까요. 정말 같이 공부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위주로 생각하시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시장 정리 한번 길게 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도움 될 만한 내용들 싹 정리해서 말씀드렸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정말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걸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HMM을 가지고 왔습니다. 121선에서 지지받고 반등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전에 나왔던 음봉을 잡아먹는 모습까지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뭐 당연히 나왔어야 될 모양이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상승 역시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보는데요. 여기서 찝어볼 만한 내용들이 뭐가 있을지 다 같이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온 뉴스부터 보자면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문에 곡물 물동량 변수로 인해서 벌크선 운임이 더 오르는 것이 아니냐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이제 BDI를 보긴 해야 되는데 네. 물론 이게 올라가면은 HMM 입장에서 나쁠 건 없지만 솔직히 HMM에 주류는 벌크선보다는 이 컨테이너선 중에서도 대형 컨테이너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컨테이너선 운임이 조금 더 중요한 상황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럴 땐 폴 로빈슨 컨테이너 인덱스를 보면 된다. 자, 했을 때 지금 여전히 이 높은 위치에 이번에 아예 최고를 뚫고 올라간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 한국과 가까운 상하이 컨테이너선 운임지수를 보면은 물론 여기도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위치를 유지하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중국 컨테이너선 운임지수 역시도 여전히 높은 위치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걸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작년 4분기 실적이 거의 역대급이 계속 찍히는 모습 보여줬잖아요. 그때도 운임지수가 지금보단 낮았어요. 현재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라는 거니까 이 정도의 하락은 크게 걱정할 필요 없이 지켜봐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영업이익이 작년 7조 원 얘기하면서 여전히 높은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고 확실하게 이렇게 가치주의 대장주로서의 역할 역시도 보여줄 가능성이 높으니까 지금 수장 교체로 새 동력을 찾는다라고 하잖아요. 이 동력 찾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로서 시장이 받아들여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추가 상승을 한 번 더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서는 계속 세주인 찾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과연 CB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지 그걸 보고 나서 이건 다음에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 그냥 알고만 있어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주식으로 전환이 안 된 사채가 너무 많아요. 그러한 내용들부터 해결하는 거 보고 나서 요거는 이제 그 다음에 기대를 하도록 하고요. 자, 지금 아무튼 돈 잘 벌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가운데 회사의 수급이 어떤지를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담았죠. 오늘도 담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주에 파월의장이 하원에서 연설을 할 예정인 상황에 여기서 만약에 매파적인 이야기가 나오면은 앞으로도 더욱더 이 가치주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준비해가지고 외국인들이 이렇게 수급을 넣어준 것이 아닐까 싶은데 요즘 중국 쪽에서 자금이 한국에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려온단 말입니다. 가뜩이나 지금 중국 제조업이 저번 분기 성장률이 1%대가 안 될 것이다라는 1% 중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 지금 양회라 이것저것 돈을 풀어갖고 관련 시장을 키우려는 움직임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데 그게 또 투자의 역할로서 해외 쪽으로 막 나가는 그런 모습도 많이 보여줄 거란 말이죠. 전 세계적으로 가치주의 이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졌을 때 자, 현금이 많습니다. 막 들어오려고 해요.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연기금은 좀 많이 팔아가지고 아쉽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 물량을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외국인 수급도 들어와주고 있으니까 자, 털어줬을 때 이걸 받아내고 차근차근 모아가는 시그널이 나오면서 다시 지금 팔고 있는 친구들이 플러스로 바뀌어준다면 추가적인 상승을 한 번 더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급은 지금 상황에서 엄청 좋은 건 아니지만 나쁘지 않다 확인할 수 있겠고요. 차트를 한번 보게 된다면 현재 121선 확실하게 지지해주는 걸 첫 번째로 볼 수가 있겠고 자, 주봉이나 월봉이나 연봉이나 어떤 걸 보더라도 지금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구간도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 아래쪽에 지지 라인이 있는 건 체크할 수 있겠다. 이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이번에 요 11선도 약간이지만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럼 여기서 양봉 하나 더 나오면 쌍봉이 나오는 한이 있더라도 조금은 더 올라가 주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근데 만약에 이 위쪽에서 자리를 잡아준다? 그럼 매물대를 아래 깔고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빠른 시간 내에 한 번 더 올라가는 그림 역시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다.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요거 윗꼬리 달고 다음 날에 이때부터 이제 HMM을 다시 영상을 찍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61선 돌파하고 위에서 자리 잡으면 241선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근데 아직 241선까지 좀 여유롭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맞췄는데 이 정도 전 충분히 한 번 더 맞출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여기까지 한번 생각하고 이 매물대가 확실하게 받쳐주는 모습까지도 보여준다면 비어있는 공간 4만원 조금 아래까지 올라가는 그림들 HMM을 통해서 기대를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 상황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것들을 기준으로 이 HMM 한번 전략을 한번 세워본다면 가장 좋은 건 121선인데 좀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21선 위에 있다라고 치면은 골든크로스 나왔잖아요. 네, 굳이 파는 것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어떠할까를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지가 되려준다라는 가정하에 올라간다면 1차적으로는 240 만약 여기도 뚫어주는 모습이 보여주게 된다면 4만원 조금 아래까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자, 이 HMM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것들 한번 이제 도움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할게요.